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명예교수로 있고요. 의사소통과 상담을 공부하는 만남과 풀림 교육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예, 마침 제가 이번에 우리 중년들이 읽으면 참 좋을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점이 예. 뭐냐면요. 우리가 40대가 되기 전에 혹은 40대 정도에 꼭 알아야 되는 심리학 지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되게 이제 우리가 40대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문턱인데 예, 우리는 그 중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뭐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주 많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이 중년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중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예. 그 왜 우리가 중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관심을 안 두고 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슬슬 해가 진다.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아주 맞습니다. 해가 진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아름다운 느낌이 드는데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년 그러면 가운데 낀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년이 가운데 중자인데 그게 그 앞에가 이제 청년이고 뒤가 노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나 다 나이 들어가서 노년이 된다 하는 거는 별로 반갑지 않고 별로 자기가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그 중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또 본인이 중년이 돼서 여러 가지 심리적이거나 또는 이런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예,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내가 이런 것을 드러내면 이제 저 사람도 한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자기를 좀 이렇게 도외시시킬까 같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중년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예, 중년은 그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그 시기입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 다음에 우리 삶에서 또 갈등이 많은 시기가 이 중년기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하고 중년기하고 다른 점은 청소년은 나는 힘들다 하고 소리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힘든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표출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쟤네들은 청소년이니까 지금 힘들어서 저래. 그러고 이제 다들 이해를 해주는데 중년은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시대예요. 상당히 내가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아도 예. 혼자서 사귀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청년인 척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중년의 그 시기에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어떠한 심리학적인 지식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중년이 왜 힘든가 하는 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 청년에서 이제 노년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중년은 항상 가운데 중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서 이 평가를 하는 시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잘 살아오고 있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이러한 삶을 계속 해나갈 건가 하는 이런 그 중간 평가를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평가받는 건 굉장히 두렵고 이제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직면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중년의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중간 평가라고 하는 거는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평가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 평가를 해가지고 요러요러한 점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 평가가 그럼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에서 평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혼이 많아지고 이직이 많아진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지금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시기인데 예, 이 시기를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못하고 혼자서 이런 결정들을 내려야 되니까 네, 이 중년이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고 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도와줘야 될 시기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중년의 시기에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지어야 한다면 그러한 방향성과 결정을 후회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그렇듯이 그 어려운 거를 풀어나가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단계는 내가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개 경우에 인정을 이걸 안 하거든요. 예. 자꾸 내가 예를 들면 체력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젊은 분들하고 더 막 운동 경기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아직도 스스로 내가 젊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이때가 되면 그 젊은 이성과의 어떤 그 로맨스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젊었다는 거를 이제 스스로 자꾸 이제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이게 효과가 좋겠습니까? 주변 지인들? 그거는 지인들이랑 그래봐야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예. 그래봤댔자 그건 서로 좀 처절한 것밖에 없고 네. 사실은 그 이성으로부터 아직도 젊었다 하는 이제 이런 그 피드백을 받을 때 예.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아직도 참 젊다, 아직도 참 예쁘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네. 아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도 젊구나 하는 이런 그 안도감 같은 게 이렇게 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정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렇죠. 거. 스스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다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인정을 하고 싶지 않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 나이가 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 외부 사람들로부터 아직도 젊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았댔자 그거는 이 근본적인 어떤 그 대응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되게 신체적으로는 옛날보다 젊지 않다 그러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게 있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제가 그 아들만 삼형제가 있는 집에서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라 그래야 여성이라고 하면 어머니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하고 이 관계 맺는 거를 참 어색해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 여성들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게 이렇게 편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뭐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다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아하신 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면 이제는 불필요한 거에 관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삶 자체가 단순해지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얘기하면 저는 20대나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그 중년의 나이를 그냥 기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년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삶을 다시 이제 살아가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삶의 진짜 참 맛을 아는 거는 중년 이후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쓴 책에도 네. 이제는 나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들이 되게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으로는 남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젊은이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 신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이제 몸으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성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 아기를 낳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젊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기를 사랑으로 양육을 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그 부모의 그 역할을 좀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나도 이제 나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생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이제 폐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는 이제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 한 그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걸 이제 갱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갱년기의 갱자가 다시 갱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고 하는 건 다시 시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그 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그 정체성을 그 어머니가 되는 능력, 이제 이런 거로 나를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그 소위 이제 그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더 이상 매력이 없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일부에서는 좀 우울해지는 그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는 역할을 이제는 그동안에 수고했다. 그러니까 그건 그만하고 이제는 너도 한평생 정말 네가 하고 싶었던 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하고 살아라 하는 게 이 중년의 변화란 말이에요. 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좀 머리를 망치로 한테 맞은 것 같은 느낌. 그런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중년기 40대 이후에 무언가가 왔을 때 슬기롭게 잘 살아가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예. 우리 중년에 되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중년에 나타나는 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남성은 여성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남자가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양성적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학년까지는 남자 여자 구별이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요. 이 제2차 성징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 자꾸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네. 남성들은 남자답게 하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 상대 성의 성향을 이렇게 내리부른 거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네. 중년은 이제 벗어나는 시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구태여 내 속에 있는 여성 같을 경우에 남성적인 성향을 누르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는. 네. 또 남성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더 정서적이고 여성적인 성향을 누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억눌러 있었던 성향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다시 우리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중년서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이니까 융 같은 분은 이제 자기 실현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눌러 있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자기 실현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중년 이후가 돼야지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융이 얘기한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남성적인 일에 해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성적인 일에 도전해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남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성들이 한다는 것 때문에 안 했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하는 거고 여성도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화, 남성이 꼭 여성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가만 보면 주변에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 내가 한평생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제가 우리 다 같이 이제 자원봉사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재능을 기부해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거의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 가만 따지고 보면 이 살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살림은 살리다의 명사형이 살림이잖아요.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살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를 사리로 붙여가지고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 그 어머니들이 나는 지금까지 그 재능이 없다, 살림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한평생 해오신 분이 하실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림을 하는 이 그 좋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살림을 살면서 그동안 해왔던 하다못해 뭐 이제 그 음식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자원봉사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 저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누굴 도와주는 건 한정돼 있어요, 이 분야가. 근데 오히려 살림을 살아가신 분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의식주를 해결해가면서 하시는 어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너무 뭐 대단하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내고 그걸 가지고 큰 경제적인 어떠한 이런 걸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맣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주위에서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들을 본인이 좀 인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40살, 50살 이렇게 접어들면서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고 꺾이는,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어떤 그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시절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이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좀 안타깝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정서를 나타내는 노래가 김광석 그 시의 그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거든요. 예. 그 가사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서른 즈음이잖아요. 내가 계속 머무를 수 있을 줄 알았던 청춘인데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게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계속 청춘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굉장히 이제 슬프다. 지금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저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게 너무 슬픈 거죠. 서른 즈음에 벌써 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가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를 보면 저 나이에 저 사람은 왜 살아있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30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 제일 좋은 시절이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빨리 깨고, 우리 인생은 각각의 시기마다 그 시기에 특징이 있고 그 시기에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는데 삶이라는 건 안경을 벗고 봐야 되는데 안경을 우리가 벗을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그 안경의 그 색깔이 옅은 색깔로 그러다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 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현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 안경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